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이고요. 칸티오랑 카발리인데, 카발리 요즘에 되게 잘합니다. 저번 경기도 7이닝 동안 삼진 9개 잡고 매치를 그냥 발라버렸는데, 사실 그 경기는 워싱턴의 빠따가 조금 모자랐어요. 그날따라 아마 그때도 피터슨인 것 같은데, 카발리도 잘했지만은 워싱턴 빠따가 좀 일을 못했다. 그 당시에 워싱턴이 막 애틀랜타와의 마지막 게임부터 해가지고 빠따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엔 또 되게 잘 칩니다. 어제도 보면은 워싱턴 빠따가 이런 게 있어요. 1에서 4번 이런 그 타순에서는 우드, 루갈주, 미드, 에이브람스 이런 애들이 너무나도 잘해버렸다. 그래갖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워싱턴입니다. 이런 와중에 클리블랜드를 만나는데, 클리블랜드 제가 어제 라텔 얘기하면서 좀 이제 홈구장이 홈런이 좀 덜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클리블랜드가 잘 치지 못했죠. 요즘에 막 끈적끈적하면서 이기는 게 많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제 또 끊기는 날이 있었고, 사실 빠따는 좀 오락가락한다. 지금 이제 칸티오 정도면은 사실 뭐 나쁘진 않지만은 클리블랜드 로테이션에서는 좀 의심되는 선수이긴 합니다. 제가 뭐 워싱턴이 이 좌완한테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희석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뭐 이 정도 구도면 워싱턴이 막 역배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워싱턴이 참 이제 불펜이 골치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미첼 파커나 슐츠 같은 애들이 원래 선발로 좀 쓰임새가 있다가 지금은 좀 롱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도 그런 식인데, 브래드 로드가 나오는 건 이거는 워싱턴의 필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가 작년에 선발로서도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한 불펜에서 3이닝 정도 2이닝 3이닝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하거든요. 얘가 나오는 건 완전 필살기고, 파커나 슐츠가 나오는 건 좀 이제 넘어간 게임을 그냥 뭐 내주는 경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워싱턴이 지금도 불펜 그 방울 안 좋은 애들을 많이 좀 그 로스터에서 뺐거든요. 겉보기에는 안 좋지만은 지금 내용 자체는 괜찮다. 좋은 애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년에 이제 뭐 24, 25년도에는 불펜 방울 진짜 거의 뭐 꼴찌급이었는데, 그때 있던 애들보다는 지금 상태가 훨씬 더 나은 편이에요. 그냥 나는 워싱턴을 좀 보고 싶기는 해. 카발리는 지금 보이고 있는 방울보다 FIP 같은 것들은 더 좋게 찍히는 놈이기도 하고, 빠따적으로는 워싱턴이 나은데 사실 선발도 그렇게 안 꿀린다. 이 정도인데 배당이 2배가 넘어가면은 저는 워싱턴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싱턴 빠따 포문은 오바 생각도 들지만은, 그리고 뭐 카발리도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한데 7.5면은 썩 건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네요. 언더오버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나마 오바가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입니다. 쉐인 바자랑 그리핀 잭스고, 그리핀 잭스 요즘 뭐 선발로서도 한 5이닝가량 던지죠. 얘네들도 빵꾸가 많아가지고 쓰는 셈인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번 경기 때도. 이제 늘 이제 얘도 그냥 좀 쳐맞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씩은 있지. 지금 5이닝 정도 괜찮게 닫아두지만 사실 이런 기대치가 많지는 않잖아요. 선발로서 전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쉐인 바즈는 요즘 나쁘지 않은 시기긴 한데, 저번에 템파베이 받아서도 6이닝 실점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팀한테 되게 잘했었어요. 그때도 뭐 이제 경기 자체는 좀 이제 길게 갔을 때는 템파베이가 결국에는 또 점수도 역전하고 그랬지만은 바즈의 성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템파베이가 요즘 기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공격면에서는 뭐 타율이나 출루율, 도루, 그리고 득점 이런 것들 다 그냥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선두권이고, 마운드 면에서도 방어리나 WHFL 같은 거 매우 좋은데, 지금 이제 9시리즈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대1이라 가지고 오늘 경기에 따라 이 시리즈의 성패도 달려있는데 5시리즈 연속으로 승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보면 어제도 되게 좀 억울한 경기죠. 연장에서 템파베이가 좀 이제 앞서 나갈 만한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뭐 추격을 당하더니 콜튼 카우저가 끝내기까지 쳐버렸고, 템파베이 연장 운영 내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슐텐스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거라던가, 사실 이제 와드를 거르고 홀리데이를 상대하는 거, 이게 2번 연속으로 잘 먹히고 그런 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좀 마운드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도 템파베이를 보고 싶기는 해. 아무래도 지금 너무 폼이 좋으니까 9시리즈 연속 위닝에다가 내용도 좋다 뭐 이런 거를 믿고 싶긴 한데, 솔직히 선발이 크게 앞선다던가 볼티모어의 빠따 폼도 지금 좀 무섭거든요. 카우저도 그렇고 알론소도 무섭고 말해가지고 템파베이 승리가 오늘은 뭔가 좀 주력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언더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좀 템파베이가 어제 좀 그런 꼬라지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약간. 다음 디트로이트 대 천사입니다. 몬테로랑 코아노비치고요. 솔직히 뭐 별 생각은 많이 안 드네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빠따를 너무 못 치기는 해. 이제 그 연패를 끊긴 했어요. 8연패에서 이제 더블헤더 2차전을 승리를 했지만은, 이때도 뭐 선발 트로이 멜튼 그냥 이제 땜빵식으로 쓴 거고, 유망주긴 하지만은 올 시즌에 선발 등판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나와가지고 잘했어. 그 경기를 이겨서 8연패를 끊긴 했는데 그날도 뭐 7안타에 그쳤습니다. 점수를 많이 낸 것도 아니어서 디트로이트가 좋은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다 뭐 몬테로 역시 뭐 땜빵 선발격이라고 봐야죠.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요즘에 뭐 나쁘진 않지만은 믿고 쓸만한 놈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코아노비츠 얘도 올 시즌 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슬슬 또 얻어맞아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방어율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뭐 좋은 날에는 이제 6이닝 정도 먹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늘 이제 뭐 제구 리스크라든지 또 이제 홈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늘 있는지라서 저번 경기 때도 뭐 몸에 맞는 볼이나 볼넷 많이 주고 이래갖고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후에 13타자 범타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엔 6이닝 3실점으로 어스를 막아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은 내용이라는 거기는 해요. 디트로이트가 여전히 못 치는 것 같아가지고 천사도 지금 사실 빠따가 올라올락 말락 하거든요. 3연승 중이긴 한데 텍사스 수입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 뭔가 좀 불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냥 뭐 천사의 역배 같은 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8.5는 D2가 좀 못 쳐서 그리고 천사도 아직은 빠따가 불명확하니까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습니다. 천사는 원정에서는 홈런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치고 점수도 더 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언더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랑 이제 조던 윅스고요. 이게 조던 윅스 같은 경우에는 컵스가 지금 선발진의 구멍이 너무 심각해요. 스틸이랑 케이드 호튼, 보이드, 에드워드, 카브레라 선발진이 완전히 붕괴가 났습니다. 올 시즌 스틸이 돌아올지 안 돌지는 모르는데 아마 호튼 같은 애들은 시즌 아웃이고 기존 선발진들이 너무 빵꾸가 많아가지고 쓰는 셈이거든요. 얘도 이제 아마 재작년인가 그때쯤에 선발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잠깐이고 작년에는 아예 아마 그냥 마이너에만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조금 잘했다 이래가지고 올린 셈인 거긴 한데 뭐 딱히 큰 기대감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땜빵식이라고 봐야 되고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는 너무 잘하고 있죠. 제가 뭐 피츠버그가 이제 선발로서 전업시킨 머진스키랑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얘기를 하는데 얘가 조금 더 퀄리티는 좋아 보입니다. 저번 경우에도 7이닝 동안 삼진 9개 잡고 솔로 홈런 딱 하나 맞은 거 그래갖고 그냥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올 시즌 내내 봤을 때 개인사가 있었던 그쯤에 한번 고생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잘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컵스의 폼이 너무 안 좋은 게 지금 9연패째입니다. 올 시즌에만 10연승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10연승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4연패 받고 그 다음에 깔짝 2승 했다가 다시 이제 9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윅스라는 땜빵 선발이 나온다. 상대는 만만치 않은 애쉬크래프트다. 지금 컵스의 빠따로는 저는 이 구도가 쉽지 않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피츠버그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언더오버는 8.5면은 지금 컵스의 빠따에 8.5면 나쁘지 않아. 여기 있는 것처럼 피츠버그 요즘에 언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빠따는 그냥 피츠버그에 달렸지 않나 싶네. 글쎄 저는 일단 선발 우선은 확연한 것 같아서 피츠버그로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좌한투 상대로 홈에서는 특히나 뭐 잘 친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피츠버그 쪽으로 좋게 보고 방향성 자체는 일단 언더로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 아쉬운 거라면 피츠버그도 이제 클로저인 소토가 지금 2연투여가지고 오늘은 조금 셋업라인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는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턴 대 애틀랜타입니다. 랑엘 수아레즈랑 스트라이더인데 랑엘 수아레즈 저번 경기 때 솔직히 난 얘를 많이 믿고선 좋게 봤거든요. 근데 켄자와의 경기 때 상대 선발도 조금 그렇고 수아레즈 요즘 너무 잘하니까 무난하게 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안 좋았습니다. 볼넷도 많이 저지르고 복귀 등판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도 많이 안 던졌어요. 그래서 4.1이닝 만에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보스턴이 빠따로 이거를 이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 등판 솔직히 좀 아쉬웠다 이런 게 있는데요. 상대인 스트라이더 얘도 요즘에 나쁘진 않아요. 저번엔 삼진 9개 잡고 6.1이닝이나 버텼지만은 이때도 솔로홈런을 3방이나 맞았습니다. 출루를 많이 안 시켰긴 했는데 이날 딱 이제 안타를 4개 맞았는데 그 중에 3개가 홈런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여전히 좀 의심이 되기는 해. 올 시즌 나쁘진 않지만은 아주 뭐 좋았던 그 시기처럼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아레즈가 옛날에 필라델피아 시절에는 또 애틀랜타를 많이 만났었는데 수아레즈가 이제 좀 개인 폼이 좋을 때는 상대를 잘했어요. 근데 얘가 좀 안 좋았던 예를 들어 작년 뭐 후반기 같은 경우 그런 때는 또 되게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막 전반기 때는 엄청 잘할 때 그때 애틀랜타 상대도 잘했는데 얘가 좀 안 좋을 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애매해 보인다. 부상당하기 전에는 막 8이닝 연속을 먹고 좋다가 부상당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보스턴은 뭐 여전히 못 치고 애틀랜타도 지금 딱히 뭐 잘 치는 구간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겹쳐져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언더라든지 보스턴 역배 같은 거 좀 보고 싶어. 보스턴 여전히 못 치고 애틀랜타는 지금 OPS가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저스랑 같이 1, 2등이 독보적이고 그 밑에 팀들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7,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애틀랜타 지금 빠따 좀 마음에 안 들어. 원정에서 홈런을 훨씬 더 잘 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수아레즈는 보통 이제 홈런 리스크가 큰 투수는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보스턴의 역배나 뭐 한 점 차, 뭐 언더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마이애미. 마이스면 아마 불펜데이가 좀 예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프너로 피셔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마일스가 등판했던 날에 토론토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양키스전이었었고 이날 피셔가 먼저 1.1이닝 그 다음에 이제 마코라는 애가 1.1이닝을 버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일스가 나왔고 4.1이닝 동안 삼진 6개 잡고 잘했었는데 이날 특히나 커브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삼진 6개 아마 전부 다 커브였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잘했다 뭐 이런 건데 얘도 이제 유망주 수준이어가지고 아직은 뭐 긴 이닝을 맡기기 좀 그러니까 오프너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운영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마이애미의 타자들이 사실 이 피셔의 그 우한 투수인 피셔한테는 딱히 뭐 약한 게 없어. 그냥 오토로페즈가 아마 4번인가 5번일 텐데 오토로페즈가 우한한테 조금 약한 거 그거 말고는 다른 애들은 전체적으로 좀 우한한테 괜찮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는 알칸타라인데 요즘 보이는 거는 명확합니다. 이 친구가 요즘 슬라이더를 엄청 많이 던지거든요. 자, 최근에 3경기 보여드리면은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지고 또 이제 슬라이더의 구속이 그 전보다도 한 1.5마일가량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3경기째 연속으로 그래요. 1.1마일가량 좋아지거나 뭐 1.2마일가량 좋아지거나 3경기 연속으로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지고 또 구속도 좋아요. 얘가 이제 옛날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 연도 같은 게 있는데 이 친구는 뭐 한 2019, 20년 이쯤부터 해가지고 한 22년까지가 제일 전성기였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슬라이더가 구속이 사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뭐 한 80마일 초반, 84마일 막 이러고 있다가 22년도에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 좀 빠른 슬라이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당하고 복귀하고 나서는 슬라이더 구속이 그 전까지는 좀 느린 거를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다시 옛날처럼 빠른 슬라이더를 쓴다는 소리거든요. 작년에는 슬라이더가 마이너스 5였는데 지금 플러스 5 정도로 역할을 꽤나 잘해주고 있다. 다른 공들은 흔들리지만은 슬라이더만큼은 지금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이 알칸타라의 투구 내용이 좀 바뀐 게 보이는데 저번 경기 때는 좀 6실점이나 했었어요. 원래부터 애틀랜타한테 얘가 한창 좋았을 때는 강했지만은 부상당하거나 폼이 떨어지고 나서는 완전 좀 안 좋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번 경기 때 애틀랜타한테 고생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알칸타라가 너무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토론토는 어제 이제 예세비지가 5실점이나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 좌익수인 피냥고라는 애가 너무 트롤링을 했어요. 수비로 잡을 만한 공을 타구 파악을 못 해가지고 실수를 한다던가 또 이제 뒤로 넘어가는 그런 2루타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이어 저질러가지고 사실 그 친구 혼자 이제 게임을 터뜨린 셈이었거든요. 이후에는 뭐 마이애미가 점수도 추가하긴 했지만은 예세비지 구간에 좀 일찍 좀 무너졌던 거는 수비 역할이 좀 컸다. 글쎄 오늘 토론토가 지금도 좀 빠따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이애미도 막 확연하게 좋은 시기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마일스 오늘 불펜데이 나쁘지 않을 거다. 알칸타라 최근에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게 뭐 나쁜 건 아니긴 한데 하필이면 좋은 흐름에 있다가 저번 경기 때 좀 고생했던 거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그냥 나는 결국에 이 경기도 토론토를 2배당에는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언더도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 알칸타라의 상태가 애매하고요. 저는 토론토 오늘 이 운영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언더 보고 싶지만은 썩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길게 얘기는 했어도. 그리고 매치 대 신시내티 아마 오늘 피터슨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체이스 번즈라고 되어 있는데 체이스 번즈 요즘엔 너무 잘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이 친구가 보이고 있는 방울 대비 FIP나 여러 뭐 세부 스탯들이 좀 이제 불안한 면모가 있지 않느냐. 바비비나 뭐 잘룰이나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얘를 좀 의심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를 까보면 까볼수록 너무 잘하거든요. 막 다른 팀들이랑 만나도 잘하는 애랑 만나도 너무 잘해. 그냥 단순하게 이 친구도 이제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메인 구종으로 샀는데 이런 구종들의 평가가 지금 플러스 8, 플러스 8입니다. 이거는 리그 전체로 살펴봐도 여러 이제 개별 선수들의 특이한 구종들이 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건데 케이스 번즈의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전부 다 여기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리그 전체로 따져도 상당히 좋은 수치다 이런 거예요. 투피치 투수인데 투피치 모두 다 그냥 최상위권이야. 이러다 보니 그냥 번즈를 딱히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WHIP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 피터슨도 저번 경기 때 조금 잘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체이스 번저보다 앞선다고 보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해온 날이 더 많았으니까. 매치가 그리고 지금 빠따가 너무 별로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양팀 다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이런 거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번즈 경기에 오바를 함부로 태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번즈는 일단 좀 잘할 것 같고 매츠가 빠따가 너무 못 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언더본 이런 기록들을 좀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신시내티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옛 경기를 많이 안 갔는데 오늘은 좀 가볼까 생각이 좀 들고 피터슨도 오락가락합니다. 저번에 워싱턴전 카발리한테 얘가 또 이제 승리하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그 경기도 매치가 빠따의 역할을 되게 잘한 경기는 아니었다. 피터슨이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네. 일단 저는 신시내티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화싹 대 미네소타입니다. 션 버크랑 라이언이고, 솔직히 뭐 션 버크는 그냥 오락가락 하죠. 근데 요즘에 이닝도 많이 못 먹어. 그전에는 한 6, 7이닝 먹어주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지금 좀 단물이 빠진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올 시즌 내내 오락가락이 심하네요. 뭐,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전향이다. 막 마틴 같은 애들한테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라이언. 얘가 이제 얼마 전에 부상 얘기가 좀 있었어요. 0.1이닝 한 9구 던지고 나간 날이 있었는데, 근데 괜찮다고 합니다. 팔꿈치 부상인 줄 알았더니, 막 시즌 아웃 얘기도 하더니, 그러더니 결국에 잘 뛰어요. 지금 6이닝 1실점 경기를 3번 연속으로 해주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약점 피홈런 같은 것들은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올 시즌 넓게 봤을 때 11경기 56이닝 동안 피홈런이 3개밖에 없어요. 작년에 비하면 확연히 좋다. 얘도 막 작년에 잘하다가도 피홈런이 엄청 많았던 구간이 확 왔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라이언을 딱히 뭐 나쁘게 볼 건 없다. 원래부터 뭐 이런 출루 같은 거 많이 안 시키는 선수고, 지금도 WHIP 같은 거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라이언을 딱히 뭐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 예를 들어 이제 맞대거상으로는 화이트삭스가 7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경기도 화싹이 이겼잖아요. 어제 경기도 이제 앤서니 케이랑 제베 있으면 둘 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그 경기도 저득점으로 화이트삭스가 이겼거든요. 라이언도 분명 잘하는 건 맞아. 그리고 얘도 이제 맞대거상으로 보니까, 네, 조 라이언이 화싹 애들을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요. 피안타율이 4.23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홈런이나 뭐 장타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맞았어. 베닌텐디한테 엄청나게 약했다. 바르가스 잘하고 있는데 얘한테도 조금 그랬고, 다른 애들은 뭐 많이 만나진 않았어도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싹 애들은 딱히 뭐 라이언한테 꿀릴 건 없다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 경기도 별로 맛이 없어. 라이언을 사실 어지간한 팀이랑 만나면 좋게 볼만 하거든요. 버크보다는 라이언이 훨씬 더 투수면에서는 우세고, 그런 거는 맞는데 뭔가 이게 좀 데려갈 정도까지는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한 점 차 게임이나 뭐 오바 같은 거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네요. 이 경기는 뭐 가기엔 좀 별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캔자 대 양키스, 오늘 베일리 폴터랑 슐리 틀러인데, 베일리 폴터가 나왔다는 건 아마 또 이제 오프너 다음에 불펜 데이가 될 것 같다. 저번에는 베일리 폴터가 나온 날에 그때 뭐 이후에 아빌라라든지 여러 선수들 많이 섞어 썼습니다. 그때는 캔자가 뭐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아마 2실점인가로 끝났었고, 양키스는 슐리 틀러입니다. 저번 경기 때도 잘했는데, 그때 이제 토론토의 예세비지한테 판정패를 당한 경기거든요. 잘하다가 7회 때 내야 안타, 볼넷, 번트 안타, 볼넷 이렇게 밀어내기 실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당했습니다. 무사말로 해서 밀어내기 실점까지 했는데, 이후에 뭐 승계주자를 많이 좀 내주지는 않아가지고, 그래갖고 방어리 크게 흠집 나지는 않았어요. 넓게 봤을 때는 겉보기에는 내용 자체는 그날도 나쁘진 않았다. 요즘 보면은 뭔가 좀 삼진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 위기 상황에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스터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이 경기는 맞대결상으로 양키스가 굉장히 좋다, 제가 어제 막 이런 것들을 띄워드리면서, 맞대결상으로 양키스가 이제 12연승째입니다. 어제는 딱 1점 차여가지고 마헨이 실패는 했지만은 12연승 중에 마헨도 8번이나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렸었죠. 어제 사실 빠따가 너무 고전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후에는 와카가 내려나고 난 다음에는 양키스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9회 때 치존 같은 애들 좀 잘 쳤었고, 올피에 또 이제 승리를 가져다주는 안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갖고 양키가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구조가 나아 보이긴 해요. 와카는 원래부터 양키한테 굉장히 강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켄자의 불펜데이 뭐 딱히 뭐 나쁜 건 없는데, 글쎄요, 폴터도 저번 경기 뭐 잘한 건 아니었어서, 아빌라 같은 애들 뭐 3이닝 아마 던질 건데 그런 거 믿을 건 아니니까 그냥 선발 투수 차이도 크고, 양키가 빠따만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사실 뭐 저지가 2루타도 있었지만은 솔직히 마음에 드는 활약까지 아니었는데, 양키가 좀만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록발 여기다 슐리 틀러면은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 근데 뭔가 좀 꼬름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 다음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카이 해리슨이랑 맥그립인데, 어제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뭐 미저라우스키한테 아주 뭐 잠식을 당해버렸습니다. 미저라우스키가 뭐 그 100마일 넘는 곳만 57개인가 뿌렸다고 하고 삼진을 12개나 먹어버렸어요, 7이닝 동안. 근데 오늘은 카이 해리슨, 미저라우스키는 우완이고 이 친구는 좌완인데, 얘도 뭐 느리진 않지만은 포심이랑 슬러브 좌완이고, 이런 거는 확연하게 좀 다르게 느낄만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구성인데, 이 친구도 현재 매우 잘하고 있어요. 이게 표본이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좌완으로서 지금 이 정도 스탯이면 아주 훌륭한 거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 이제 규정 이닝이랑은 조금 멀기는 해. 조금 더 이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근 경기들의 활약은 매우 좋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빠따 상태, 얘네들도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좀 뭔가 안 좋다가도 한 번 잘 쳤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별로 안 좋았더라. 어제 경기는 사실 막힐 수밖에 없었고, 맥그리비도 그동안 되게 좋았었어요. WHIP 같은 거 거의 뭐 순위권에 있다가 저번 경기 때 피안타를 10개나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피츠버그한테 뭐 10개 맞고도 5이닝 3실점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뭔가 흠집이 좀 났다, 이렇게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도 그냥 미러키의 배당이 좀 아쉬워요.
배당이 어제도 마인에 갈 수밖에 없는 배당이었는데 오늘도 차이가 크지가 않더라고. 그냥 결국에 갈 거면 마인 가야 되잖아요. 미러키가 뭐 위닝 멘탈리티 좋고 뭐 이런 거 알겠어. 그 전에 뭐 다저스와의 시리즈 때는 그 로테이션이 너무 좀 후순이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좋아질만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당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뭐 여전히 뭐 미러키를 좋게 보고 싶습니다. 마인까지도 욕심 못 낼 거는 없고. 근데 어제만큼 막 미저러스키만큼 그렇게 막 괴물 같은 면모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닝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표본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맥그리비도 조금 이제 거품이 거쳤다 보니 저는 뭐 언더라던가 미러키 쪽 그렇게 좀 보고 싶었네요. 그 다음에 텍사스 대 휴스턴 이제 라이터랑 이제 그 제이슨 알렉산더입니다. 제이슨 알렉산더 작년에 몇 번 봤었죠. 얘가 아마 어슬레티스인가? 거기서 이제 땜빵 역할을 몇 번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사실 불펜이나 여러 가지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더니 직접 미네소타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그날 이제 맥컬러스가 갑자기 경기 시작을 앞두고 IL에 가는데 그날 6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뭐 구속은 원래부터 안 나왔고 땜빵으로 나와서 작년에도 그리 나쁘진 않았다. 근데 이러다가도 작년에 땜빵을 하다가 막 빠질 때 엄청 안 좋은 경기가 있었거든요. 1.1이닝 동안 막 7실점하고 그랬대. 근데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조금 안 좋더니만은 직전 경기 때는 좋았다. 뭐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구 같은 것도 뭐 그냥 오락가락하고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 당장 오늘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 워낙에 휴스턴이 또 이제 선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쓰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큰 이런 믿음까지는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텍사스가 바다를 너무 못 친다. 자, 어제 휴스턴은 이 합작 노히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휴스턴이 최근에 이제 노히트를 보면은 프레모 발데즈랑 그 로네 블랑코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월드 시리즈에서 하비에르가 6이닝이었고 그 이후에 뭐 필 메이튼인가 그리고 뭐 아브레요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합작 노히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월드 시리즈에서 그때 이후로 또 이제 처음으로 합작 노히트를 했다. 구단 내부적으로는. 어제 뭐 그런 경기가 있다 보니까 텍사스 빠따가 영 별로예요. 이마이 타치야. 그 전까지 되게 별로였는데 그 친구한테도 노히트를 내줬다. 그래서 나는 일단 텍사스가 빠따가 지금 너무 저점인 거? 그게 많이 보여. 그리고 휴스턴은 어제도 요단 알바레드 홈런을 쳤는데 지금 이제 크리스티안 워커가 3경기째 4홈런 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니까 그냥 휴스턴이 너무 잘해. 그냥 텍사스가 너무 못해. 휴스턴은 그래도 좀 반등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라이터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죠. 방어율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안 좋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포션 같은 것들은 높은 평가를 받지만은 올 시즌은 그냥 그저 그러거든요. 저번 경기 때는 이게 쿠어스 필드라 그런지 좀 이제 날씨가 추워서인지 구속도 안 나왔다고 하던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막 믿을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원래 텍사스 홈구장이 되게 언더구장이라고 했었어요. 특히나 텍사스가 본인들의 홈인 경우에는 점수를 되게 못 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점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제는 휴스턴이 거의 뭐 9점이나 내고 이랬으니까 편한 경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텍사스의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선발 차이는 전혀 휴스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휴스턴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텍사스의 빠따가 별로인 거 보고 가는 셈인데 저 뭐 휴스턴의 역배나 한 점 차 게임 뭐 오바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오바 보는 거는 솔직히 그냥 안간힘만 못하죠. 그리고 어슬렉스 대 시애틀 세베리노랑 행콕인데 저는 세베리노의 이런 홈이랑 원정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구장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작고 이제 막 오바 구장이다 보니까 세베리노도 고전을 많이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천사 원정 와가지고 7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았습니다. 볼넷도 안 주고 그때 이제 소리아노랑 아마 맞대결이었을 건데 그때 되게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리노의 상태 홈일 때 조금 못하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흠잡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막 샘프한테도 피안타 10개 맞고 5실점이나 하고 막 그랬었는데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시애틀은 이제 행콕입니다. 어제는 이제 피기백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카스티오랑 이 브라이스 밀러를 이어붙이는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그걸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해. 두 선수 모두 다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행콕입니다. 지금 방어율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시애틀이 초반에 이제 좀 선발 투수들 부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 화싹한테는 조금 이제 쳐맞더니만은 그 이후에도 그냥 뭐 1인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경기 때는 이제 뭐 3연속 볼넷으로 무사말로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뭐 잘 탈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기회도 주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어슬렉스도 지금 빠따폼이 그냥 그저 그래요. 코치는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딴 애들이 못 받쳐주고 있어. 홈일 때는 점수가 잘 난다 이런 게 있지만은 어제 그냥 어슬렉스 빠따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시애틀이 잘 쳤지. 그러다 보니 오늘 사실 시애틀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동안 빠따를 너무 못 쳐가지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근 두 경기는 그럭저럭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시애틀을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원래는 시애틀이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 편차도 되게 많이 나는 애들인데 이걸 또 이제 좁히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시애틀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9.5 기준으로는 나는 오바 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이런 선발 투수들한테 오바를 9.5씩이나 가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 샌디에이고 대 필라델피아. 결론만 말하면 저는 오늘 이 경기는 패스예요. 어제 원래 바스켓스가 어제 차례였는데 대신에 캐닝이 나왔거든요. 캐닝 대 루사르도 그 구도에서 엄청 언더게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루사르도도 위기 같은 거 잘 마무리 넘기고 하고 했는데 캐닝은 잘 던지다가 아마 7회 때인가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경기가 3대 0으로 끝났지만은 오늘은 놀라다. 지금 놀라는요 어떠냐면 상태가 지금 포심이 마이너스 13이에요. 이 친구는 너클커브랑 포심 거의 뭐 투피치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 이 두 가지 구종이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맨날 보면은 포심이랑 그 커브, 포심이랑 너클커브의 뭐 싱커까지 이런 식으로 포심이랑 너클커브가 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포심이 마이너스 13이다. 피안타를 417에다가 장타율은 958에다가 기대 가중출을 583 이거 되게 심각한 수치거든요. 야 에런놀라가 커브는 살아있기는 한데 지금 포심이 매년 이제 구속도 떨어지고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러다 보니까 에런놀라를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종종 가끔 가다가 좋은 날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안 좋아요. 방울대로 그냥 보이고 있는 정도고 에런놀라 왕년에는 뭐 필라델피아의 프랜차이즈 스타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는 에이징 커브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스켓스는 저는 뭐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오락가락이 좀 심하네요. 근데 필라델피아도 지금 빠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슈어버가 어제도 홈런 치고 뭐 이런 거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기는 해요. 샌디에이고 빠따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제도 찬스가 없진 않았는데 하나도 못 살렸다 이런 것까지 해서 굳이 뭐라면은 언더를 보고 싶지만 놀라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하고 그냥 뭐 패스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오늘 이제 타일러 말리랑 이로드인데 저는 어제 경기도 이게 그 루프랑 켈리 둘 다 뭐 선발투수 상대는 오락가락이었어요. 근데 켈리가 어쨌든 꾸준한 이런 좀 회복세가 있었고 오늘 나오는 이로드도 나쁘지 않죠. 얼마 전에 그 콜로라도한테 살짝 이제 고생을 하는가 싶더만인 그건 이제 쿠어스였었고 홈으로 와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오늘 올 시즌 전체적으로 괜찮은 투수예요. 방어율도 이 정도면 무지막지한 거고 타일러 말리는 오히려 저번에 이제 애리조나 왔을 때 그때 뭐 마르테한테 투런 맞고 마르테가 지금 엄청나게 회복세죠. 마르테, 포도, 뭐 코빈 캐롤 이런 애들 너무 잘하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사실 좀 선발 차이도 유의미해 보이고 빠따적으로도 애리조나가 전혀 뭐 이런 게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애리조나 쪽이 오늘도 좋아 보여. 여기다가 또 7.5를 또 받았는데 루프는 홈발도 있었거든요. 어제 나름대로 잘했어. 그러다가 좀 본인이 흔들려가지고 내려간 건데 타일러 말리는 그냥 대놓고 지금 안 좋습니다. 원래부터 홈런 리스크도 있고 이런데요. 자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오라클 파크가 원래는 되게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지만은 근데 내일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합니다. 정방향으로 불고 바람이 일단은 많이 부는데 돌풍일 때는 또 되게 많이 분다고요. 케빈 필라가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케빈 필라가 옛날에 2010년대 초중반쯤에 토론토에서 중견수 수비로 엄청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이 친구가 리그에서 가장 수비하기가 어려운 구장 중에 하나가 또 이 오라클 파크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경기 중에 이 아쉬운 외야 수비가 양팀 다 엄청 많았습니다. 코빈 캐롤조차 좀 실수가 많았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대놓고 많았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지금 7.5로는 9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다. 둘 다 빠따 회복세가 많이 보이죠. 데버스도 어제 좀 잘 쳤고 저는 이 경기도 7.5는 또 한 번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로드가 얼마나 좀 단단히 막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말리가 만만해 보인다. 오바랑 애리조나 쪽 이렇게 볼게요. 다저스 대 콜로라도입니다. 에릭 라우어랑 프리랜드고요. 나는 오늘은 다저스는 좀 하루 쉬고 싶기는 해.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죠. 지난 3년 동안 맞대결상 34승 10패로 다저스가 매우 좋았고 핸승이 30번이나 된다. 홈일 때는 17승 2패입니다 이제. 핸디까지 어제 가까스로 성공을 해서 14마일인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어제 다저스가 너무 어렵게 이겼어. 상대 투수 테너코든 다저스한테 한 번 잘한 적이 있지만 넓게 봤을 때 좋게 볼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어제 다저스가 빠따가 너무 안 돌았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겼는데 오늘은 에릭 라우어입니다. 어제는 더 시원히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에릭 라우어 토론토에서 버려진 놈이거든요. 얘는 원래 특성이 미러키 시절에 다저스한테 굉장히 강했다. 그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근데 라우어가 버려지기도 하고 얘를 뭐 믿고 쓰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카일 프리랜드도 보면은 올 시즌 안 좋은 시즌이야. 그리고 카일 프리랜드 제가 지금 꾸준히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얘도 이제 구속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3경기 동안 전부 그렇게 구속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구속이 떨어진 지 좀 돼가지고 평균 구속이 지금 91.4마일로 찍혀서 그런데 시즌 초반에 한 92.4마일 정도 됐거든요. 지금보다 1마일 정도 빨랐는데 이게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구속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보이고 저번 경기 때 아주 막 최악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근데도 되게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드는 이런 게 있어. 홈일 때, 홈구장일 때는 다저스한테 매우 약한데 다저스 스타디움 원정 갔을 때는 그렇게 또 나쁜 모습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게 좀 오락가락하는 놈이야.
여지껏 다드세들 210타석이니까 되게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로 295다. 장타도 꽤나 있고 뭐 볼넷은 좀 안 준다는 게 있지만 어쨌든 좋은 면모까지는 아니기는 하죠. 그리고 라우어는 이제 쿠어스 필드 가면 엄청 약해요. 방어력 10점대인데 쿠어스 필드가 아닐 때는 콜로라도 상대는 그래도 괜찮게 해봤던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지금 다드세의 빠따 상태 OPS 전체 1등으로 올라섰고 불펜이 그동안 38이니 동안 무실점을 하다가 어제 깨졌거든요. 어제든 좋아. 전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데 요즘에 빠따가 오락가락하고 또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이런 게 조금 별로라고 한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나는 다저스를 편히는 못 보겠어. 선발 투수도 조금 그렇고. 저는 다저스의 뭐 승방향은 그냥 하루 쉬고 싶어요. 기록으로는 너무나도 좋은데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루 쉬고 싶고 그냥 8.5 기준 오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빠따 좀 잘 쳤으면 좋겠고 콜로라도도 아주 못 치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빠따 보면 별로였는데 어제 에미시온이나 그리고 뭐 다저스의 이 불펜도 공략을 했으니까 라우거 정도면은 그나마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NBA 오클라호마 대 샌안토니오 4차전입니다. 야, 이게 샌안토니오가 그래도 잘했어요. 저번 경기 때는 4쿼터가 그냥 아주 통갑이졌습니다. 이게 오클라호마가 저번 경기 때 아마 81점인가 2점으로 끝났는데 이게 지난 4년 동안 뭐 플레이오프랑 정규 시즌 포함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80점대로 끝난 경기였었어요. 이게 NBA 컵 결승에서 미러키한테 한번 그때 이제 80점대를 내면서 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두 번째로 오클라호마 80점대에 그쳤던 경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저점 중에 저점이 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샌안토니오다 오클라호마가 벤치의 이 가용폭이 넓다 보니까 그전 경기 때는 벤치 구간 차이가 엄청 심했잖아요. 저번 경기 때는 벤치도 안 좋았다. 스가도 19점에 그쳤다. 턴오버 오히려 역으로 17개나 했다. 샌안토니오는 12개밖에 없었었죠. 뭐 팍스가 있는 효과인지 몰라도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되게 경기력이 저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날 이제 페이스 자체는 101.5로 느린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야투를 많이 못 넣었어.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자유투를 14개나 더 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앞설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 경기 자체가 4쿼터는 아예 통갑이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흘렀다고 할 수는 있는데 웬맨야마의 존재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웬맨야마가 있을 때 없을 때 온 오프 스탯이 있는데 그 득점 편차 웬맨야마가 있을 때는 오클라호마의 득점이 21점이 줄어드는데 그 웬맨야마가 없을 때는 38점이나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뭐 야투 성공 이런 것들도 크게 차이가 나고 3점도 차이가 매우 크죠. 웬맨야마가 없을 때는 오클라호마의 공격이 매우 잘 된다. 여기 보면 이제 평균적인 그 야투 시도의 거리 같은 게 있는데 림이랑 얼마나 먼 거리에서 쐈냐 이거거든요. 웬맨야마가 있을 때는 멀리서 쏴야 돼. 근데 웬맨야마 없어지면 좀 더 가까이서 쏠 수가 있게 됩니다. 거의 뭐 3피드가랑 가까워진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웬맨야마의 존재감. 얘가 있으면은 가까이서 슛을 못 쏜다. 당연하게도 림이랑 가까운 데서의 이런 슛들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웬맨야마가 있는 동안에는 감히 림으로 접근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 그냥 단순하게 웬맨야마의 이런 수비 존재감이 엄청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냐 근데 뭐 48분 내내 뛸 건 아니니까 쉬는 구간도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그냥 저번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너무 역대급 저점이긴 했었어요.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이거를 맞불을 놨다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오클라호마가 못한 것도 있지만 샌안토니오가 그렇게 못하도록 유발한 거 역시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얘네들이 시즌 중에서도 4대1로 샌안토니오가 매우 잘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내에서는 여태까지는 오클라호마가 그래도 좀 잘 싸우는 게 오히려 더 눈에 띄었는데 저번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패는 거 보니 역시 역량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샌안토니오의 5.5 프레? 이런 거 좀 보고 싶었어요. 나는 이 시리즈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샌안토니오가 잘 하더라고. 저번 경기처럼 오클라호마 못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역시나 이 시리즈는 그래도 오바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요. 오바라든지 샌안토니오의 프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싶었습니다.